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2%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전 업종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 쪽 많이 팔고, 만약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팔았다 그러면은 지수 낙폭은 더 커졌겠죠.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지수가 저렇게 약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0.86%까지 올랐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또 중국 그 화웨이 때문에 난리 나버렸습니다. 유럽에 요거 있죠. 기사 보면 독일에서 가전제품 전시회를 했는데, 야, 여기서 중국 업체들 내놓은 가전제품들 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삼성하고 우리나라 LG전자라든지 참 타격이 많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화웨이에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휴대폰을 갖다 또 미국에서 다 분해를 해봤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SK 하이닉스 부품이 들어있어서 뭐 우리 전자제품도 영향받고, 또 중국에서 애플 쓰지 마라,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플이 충격을 받고, 또 우리 납품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충격받고, 여튼 뭐 중국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수급 보면은 세력들도 좀 화들짝 놀랐는지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매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또 다른 거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주식 투자는 시장의 악재가 풍성할 때 매수 기회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수급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았겠네 싶어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들이 이만큼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순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팔았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뭐 주변에 악재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럼 지금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기전자 열심히 또 이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팔고서 다른 업종들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저런 업종들 있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최근에는 우리 시장에서 이거 외국인들하고 딱히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남아 도는 관계로 의약품 업종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유통업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 이외의 데이터를 계속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업종 계속 물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안 했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 우울했을 건데, 저렇게 순매수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 좋아졌어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오늘은 24개 종목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자, 일단 S&T 에너지 있죠. 자, 이 종목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 했습니다만은 아직 추세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세력들이 돈 좀 더 넣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7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서서히 다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서서히 이제 끝물이 오지 않았나, 회복, 앞으로 주가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좀 넣고 또 기관들이 돈을 좀 넣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죠. 그래서 대한제당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전체 현재 유통되는 물량들 중에서 개인들이 한 57%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세력들이 전체에 다 매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급 분석표를 보면 이렇게 텅 비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데 이 종목은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또 괜찮은데 이것도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이것도 못 본 걸로 하고, 바디틱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참 접근하기가 곤란하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 평범 구간 다 지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관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삼양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이것도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나 높죠. 대한제당처럼. 그런데 현재의 부여 비중에서 너무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또 수급 분수표가 텅 비있죠. 이것도 못 본 걸로 합시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신세계는 세력들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최근 조금 팔았는데 그래도 오른다는 것은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게 되겠죠. 신세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조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튼 이거는 관심권으로 등록해 둬야 됩니다. 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 일단 비중이 작았을 땐 괜찮고요. 세력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참 어중간합니다. 지금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참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중간 위치에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가격 경쟁력이 좋을 때가 좋아요. 이거 분명히 이럴 때나 또 이럴 때나 괜찮았어요. 상승 추세가 된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이전에는 이렇게 탐욕 둔화까지 갔었다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다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못 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오늘 못 본 걸로 하는 게 참 많은데, 이마트도 강원랜드처럼 세력들이 돈 좀 더 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이 종목들은 거의 바닥권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거 봤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되나? 지금 여기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평범한 구간으로 탁 올라오게 되면 정말로 좋겠죠. 이제 평범한 구간 지나서 상승 추세로 딱 들어서는 초입이 될 거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딱 체크 포인트 관심 종목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평범한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 현재 바닥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는 일단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제끼고 나머지 종목들 CJ 쪽으로 다른 종목도 좀 있는데, 이것도 세력들이 돈 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전체 시장 쪽 들여다보면은 아직은 시장에서 이 하락 추세가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평범이 좀 적죠. 요 종목 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업종별로 보면 이 금융업 그리고 보험 그리고 유통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유통 그리고 의약품 요거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되겠지요. 나머지 이렇게 통신화학 이런 거 이쪽에 있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을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게 되면 판 걸로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안에 중소형주들 있죠. 많이 최근에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가려고 하면 이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이쪽으로 가지고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참 투자하기 힘들 때 걔들은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서 나중에 보면은 어이구 쟤들 언제 샀노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물량을 모아 놨어요. 우리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실제 돈 움직이는 것들 쭉 살펴보고, 또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추세 정보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대기되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요거구나.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중심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구나. 요거는 지금 과열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쪽 종목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구나. 이 종목은 정말 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대충 이래 전체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대충 종목들의 어떤 분위기들은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뭐 무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천천히 우리는 또 우리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아마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사야 되나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맞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 관리 어떤 자금 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또 자기 나이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20대와 뭐 70대의 자금 운영 방법은 전혀 다르겠죠. 또 그리고 20대보다 더 어린 쪽은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우리 집의 아들은 20대보다 훨씬 더 어린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아직 뭐 10대 되기 전부터 투자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장기로 보고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할 수가 있죠. 한번 사면은 뭐 몇십 년을 생각하고 팔지도 않을 그런 종목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금보다는 주식에 몰빵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에 따라서 이 현금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만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돈에서 현금 비중을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높여가야 됩니다. 젊을 때는 현금 비중이 낮아도 돼요. 20대는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 현금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자산에 묻어둬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서 이 아래쪽이 현금이고 이쪽은 뭐 위험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꾸 나이가 들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야 되고 또 현금도 투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금도 투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위험 비중, 이거 자금 운용, 자산 배분 이런 계획을 잘 못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자꾸 좀 지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투자 수익보다는 정말로 지키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불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 작은 돈을 투자해도 되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누가 들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0만 원을 정말로 빵살 아니면 한살 뭐 이런 애들이 100만 원 들고 있는 것과 이 100만 원을 70세 되는 분이 들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돈의 가치로 치면 똑같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더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살 되는 애는 70살 되는 분보다 투자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뭐 50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60년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70세 되는 분은 50년 50년 생각하면 안 됩니다. 70세 50년을 생각한다. 이건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들고 있는 것까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 아이고 나는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투자금도 작고 참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젊으니까 나이 든 분들에 비해서 돈 벌 기회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이 뭐냐? 투자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을 때 이 주식 중에서도 조금 오래 묻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 중심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열이 된 거 앞으로 중심으로 올릴 거 이 종목 막 순환되는 게 자금이 순환되는 게 구분이 되잖아요. 뭐 최근만 하더라도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왔다가 지금 좀 빠지는 분위기이고 하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업종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유통업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하고 난 다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화장품주도
그때쯤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또 시장에 돈이 남아 돌아서 2차 전지 갔다가 뭐 초전도체 쪽으로 갔다가 또 돈이 지금 의약품 쪽으로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주식 사이즈를 좀 늘린다 생각하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순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 될 기회를 만들어 놓고 단지 이제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은 나고 남이고 나는 남이다. 지난번에 제가 TV를 봤는데 106세 된 분께서 106살 된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참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냐, 인생을 갖다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 막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고 범죄 저지르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빈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저도 살아보니까는요 남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남 배려 안 하고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나가서 오늘도 집사람하고 6,000원짜리 밥 먹고 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우선 여러분들 많죠? 나가면 보통 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쪽으로 하잖아요. 밥 한 끼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나는 오늘 만원짜리 못 먹었다. 비참하네. 이래서 생각 안 했어요. 어떤 때는 집 앞에서 3,000원짜리 김밥 먹어도 한 끼 뭐 먹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3만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이래 생각하고 그래 살면 참 맨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맛있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별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갖다가 자기한테 딱 두고서 자기가 즐겁고 행복해 만한 그 생활의 어떤 수준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자기 수준에 맞게 쭉 진행을 해서 돈이 많고 적으면 더 나서 나는 이 정도 돈으로도 충분히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서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뭐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행복이 배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소득 이외에도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게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타임세이버에서도 쭉 돈 흘러가는 거 보이고 또 앞서 수급 분석을 통해서도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계속 보이잖아요. 그때 자꾸 좀 옮겨두고 주식 사이즈를 계속 내려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쭉 되면은 내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 앞으로 대충 어느 정도 살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생활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충 사겠다. 그러면 그때쯤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고 진짜 참 자연도 즐기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진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해가면서 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이 많아서만 질이 뭐 굉장히 질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세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되겠죠. 106살 된 그분께서 농촌에 살고 시골에서 땅 파고 계신데 그분의 삶의 질이 나빴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분도 뭐 삶의 굴곡이 있었겠지만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많다고 뭐 굉장히 뭐 행복이 커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네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경제 발전이 뭐가 중요하노? 경제 발전까지 그 필요 없다.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또 그쪽으로 해서 전체로 또 가난으로 몰고 가려는 좀 쓰고 빠진 새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남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는 요즘은 한 70억 명 넘는다 그러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꼴배기 싫은 놈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또 사다 보면은 맨날 불평불만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제껴버립시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은데 제가 거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노처녀인데요. 나는 한 명이고 남자가 이렇게 많아요. 아무도 내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뭐 아주 딸린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뭐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 제끼 두고 그럼 이만큼의 관심이 있죠.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하면 아씨 나 이 사람들한테 왕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조금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내지 않고요. 복리라는 놈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면 되니까 또 자기 수준에 맞게끔 너무 나이 들었어도 위험하게 막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젊을 때는 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가면서 투자를 조금 멀리 보고 좀 여유있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